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데이터 시각화 발표를 맡게 된 박한솔 학생입니다. 어, 저희가 일단 데이터 시각화 기말고사 발표 자료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을 할 건데,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10분 정도 타이머를 오른쪽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표기를 해놨습니다. 이 내용은 10분 발표를 진행하고 5분 동안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일단 10분으로 발표 시간을 책정을 했고요. 미니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 다 키워드 위주로 좀 해놨습니다. 혹시나 키워드 위주로 해서 까먹고 넘어갈 만한 내용이 없기를 바라면서 사실 작성을 한 거고, 뭐 어차피 발표할 땐 앞에를 보고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. 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데이터 시각화 폐암과 환경 요인 간의 관계 분석 발표를 맡게 된 2조 박한솔입니다. 저희는 위와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저희가 데이터를 선정하게 된 계기, 그리고 분석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전 처리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 후에 시각화한 자료들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각화에 대한 한계점을 간단히 짚고 끝내려고 합니다. 데이터 시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? 라고 저희는 잠깐 고민을 해봤습니다. 어,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건 의미 창출이었습니다. 데이터 시각화는 자고로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, 이 주제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고민을 해본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연도별 암 사망자 탑4에 대한 내용입니다. 폐암, 간암, 위암, 대장암이 눈에 들어오고, 그리고 넓은 축 간격들이 보입니다. 연도와 사망자 수에 대해서.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연도별 축 간격을 굉장히 넓게 가져갔고, 색상 배치 역시 채도가 낮은 회색 계열을 채택을 한 후에 노란색 계열로 강조를 줬습니다. 실제로 축에 대한 값보다는 이 축이 어떤 걸 표시하는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축에 대한 글씨를 크게 하고 볼드를 넣었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은 폐암의 발생 사망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암 사망자 수 1위인 폐암,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. 그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폐암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? 저희는 폐암이라는 단어와 가장 연관된 키워드는 흡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흡연을 하면 폐암이 걸리겠지. 흡연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흡연율이 계속해서 하강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저희는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. 정말 폐암의 가장 큰 요인이 흡연이 맞는지 말이죠. 그래서 저희는 이번 데이터 시각화 과정에서 폐암과 흡연의 상관관계, 즉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, 폐암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흡연의 역할이, 그리고 만약 다른 더 큰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저희는 데이터 선정 과정에 있어서 한국 자료를 활용했습니다. 통계청에서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돼서 캐글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가장 먼저 선정한 방식은 데이터 시각화에서 가장 먼저 선정한 방식은 로지스틱 회귀입니다.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떤 기법인지 이야기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. 로지스틱 회귀라는 건 여러 독립 변수를 활용해서 한 사건의 발생 확률을 모델링하는 기법입니다. 즉,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. 수치로서. 그렇다면 이게 왜 필요한지 사실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. 단순히 이 폐암에 대한 분석을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확률적으로 나오는 이걸 채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. 저희는 두 가지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주제의 특수성입니다. 저희가 선택한 주제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위와 같은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했습니다. 폐암에 걸린 환자가 흡연을 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건 흡연 때문에 죽었을까요?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.
이 주제의 특수성인 거죠. 즉, 명확한 인과관계를 드러내기엔 어렵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그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. 즉, 어떤 전체적인 데이터라기보단 한 사람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겹치는 내용이나 확률적인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분석으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저희가 구한 이 로지스틱 크기로 인한 데이터가 유의미한 데이터인지도 중요합니다. 유의미한 데이터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p-value라는 값이 필요하고, 그리고 그 p-value 값이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선 기대빈도수라는 값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p-value를 추출하고 그 p-value의 유의미성을 또 확인하기 위한 기대빈도수 역시 추출을 했습니다. 가장 먼저 보여드릴 내용은 기대빈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. 평균 기대빈도수가 세로축으로 나 있고 가로축에는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.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지,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죠. 하지만 이렇게 선을 긋게 된다면 조금 더 명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이시는 것처럼 5라는 값을 넘어가게 되면 평균 기대빈도수는 의미 있는 p-value를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즉, 모든 데이터가 5를 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상 실제 요인들에 대한 평균 기대빈도수는 전부 다 무채색인 회색에 가까운 계열로 채도까지 낮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실제로 0에서 20 사이의 큰 간격 역시 이 때문에 의미하는 거고요.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p-value 값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? 라는 이야기는 이미 다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p-value 값은 전부 다 0.05 미만으로 다 의미 있는 값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즉, 승산비, 즉 오즈 레이트에 대해서 이제부터 보게 될 내용은 전부 유의미한 값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. 보이시는 오른쪽 표에 보면 보이시는 대로 흡연은 생각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승산비는 높으면 높을수록 폐암을 유발시킬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데요. 알코올 섭취, 간접 흡연, 피로, 비만 등이 오히려 더 높은 폐암 유발 가능성이 있었고, 흡연은 오히려 낮은 가능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.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세선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겠습니다. 한 2분 정도 진행을 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여기서.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데이터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. 사실 상관관계도 역시 밝히기 어렵습니다. 그 이유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자가 원하는 대로 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. 즉, 수많은 사람들, 랜덤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본 데이터를 100%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합니다. 그리고 시각화의 한계로서는 저희가 배운 개념에 단순히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색 활용을 글로 보고 단순히 사용을 하다 보면 더 복잡한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. 이 상황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교수님께 많은 도움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결론으로는 폐암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었습니다. 흡연보다 더 큰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. 그러니 모두 건강하게 올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